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스마일은 붙잡고 때리는 거예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네. 제가 재밌는 만화가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이 만화가 네. 10년 전에 올라온 네. 만화예요. 오, 10년 전에 사람들은 시력 교정 수술을 이렇게 생각했구나. 10년 전에 네. 제가 막 스마일 수술 시작할 때 그 즈음이겠네요. 스마일이 유명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네. 공감되고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네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라섹을 했군요, 이분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막 눈에다가 주사도 하고 막 그런 거를 상상을 했는데 안경이 불편해서 맞아. 제일 불편해하는 게 라면 먹을 때 안경이 김설인 거.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생각 나는데 수영장에서 고글 껴야 되는 거. 이분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 썼다 그랬는데 나랑 똑같아요. 근시가 심했었다는 얘기죠. 어려서부터 근시가 생겼으면 아마 되게 근시가 심했을 거예요. 검사할 때 산동제를 넣었던 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산동제를 넣으면 조절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근거리가 잘 안 보이거든요. 눈이 부시고. 그래서 꼭 노안이 온 것 같았다. 노안을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라식을 할지 라섹을 할지 결정했는데 나는 시력이 안 좋아 라섹을 했다. 이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라섹은 너무 근시가 심한 사람들은 수술하면 혼탁도 생길 수 있고 근시 재발이 생기기 때문에 스마일이 없을 때는 라식을 너무 높은 도수를 수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각막의 두께가 좀 제한이 있어서 라섹을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스마일을 했을 환자일 것 같아요. 수술실 안은 쌀쌀했다. 여름철에 했으면 아마 쌀쌀하게 느꼈을 거고 겨울철에 했으면 오히려 따뜻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기분은 쌀쌀했겠죠. 기분은 뭐 무서우니까 눈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그렇죠. 이렇게 볼을 씌워 놓고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는 환자분들이 그런 거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볼을 씌우지 않고 수술을 해요. 소독된 가제만 덮어놓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그런 패턴은 좀 다릅니다. 레이저 쏠 때 이제 불빛 초록 불빛 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약간 유사성이 있죠. 세수하지 말라 그래서 얼굴 아래쪽만 씻었다고.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2, 3일간 세상이 뿌옇게 보인다. 이건 이제 라섹이니까 그런 거고 스마일 같은 경우는 한 뭐 서너 시간만 지나면 대부분 다 시력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사실 스마일이 환자분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라섹이 시력 회복이 더디고 아프다는 거 그게 이제 이유가 되겠죠. 되게 실감나게 잘 라섹의 경과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도 잘 설명하고 의사가 아닌 환자 입장에서는 라섹을 설명을 잘 해준 그런 만화인 것 같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네네. 2014년도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14년도. 근데 저는 수술 받을 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초록불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협조 안 하면 수술 안 끝납니다 뭐 이렇게 맞아요. 혼났던 적이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뚫어지게 봐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이저를 정확한 위치에 쏴야지 교정이 정확하게 될 거 아니에요. 환자분이 눈을 움직이면 레이저가 엉뚱한 곳에 쏴질 수가 있죠. 실제로 옛날에 초창기 90년대 초반 중반 그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환자가 협조가 안 되면 엉뚱한 곳에 수술이 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안경이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로 교정이 되는 그런 익센트릭 어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정난시도 생기고 빛번짐도 심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았어요. 그 이후에 보완이 된 게 트래킹 시스템이라는 게 생겼어요. 적외선 카메라가 동공의 모양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움직이면 그걸 쫓아가서 레이저가 원래 예정된 위치에 수술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움직이는 게 먼저고 쫓아가는 거 그 다음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빠른 속도로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쫓아가지 못해. 약간의 타임렉이 있기 때문에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더 잘 결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워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불빛도 켜드리고 거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실제 레이저 쏠 때 그 불빛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소리도 막 요란하게 나는 데다가 나는 극도로 긴장해 있는 데다가 막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잘 못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스마일의 장점이 뭐냐면 그것처럼 그렇게 막 추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을 스마일은 딱 붙잡고 레이저를 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얼굴을 한 대 가격을 한다고 할 때 스마일은 붙잡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엑시머는 그게 아니라 라식이나 라섹은 내가 이렇게 피하는 걸 쫓아가서 때려야 되는 거야. 그만큼 때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정확하게 잘 때려야 시력이 잘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스마일이 그만큼 장점이 많은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막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나요. 나도 내가 이제 그 의사이니까 그래서 저도 수술할 때 야, 이게 무슨 냄새지? 약간 그런 냄새가 나네. 근데 환자분도 누워 있으면 코에서 그 냄새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오징어 굽는 냄새, 오징어 타는 냄새, 살이 타는 냄새가 나요.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포토 어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훈자가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코볼런트 반드가 깨지면서 거기에 이제 기차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때 그 볼로타일 서브스턴스가 생겨요. 몇 마이크로미터의 조직이 파괴가 되면서 거기에서 가스가 나와요. 그게 약간 오징어 타는 듯한 냄새가 나요. 스마일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스마일은 포토 오블레이션이 아니라 포토 디스럽션이라 거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조직이 타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찢어가지고 이렇게 절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한 스마일과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라섹이 다른 점은 그런 겁니다. 수술할 때 오징어 타는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소리도 안 나요. femtosecond 레이저는. 근데 엑시머 레이저는 아주 요란한 소리, 찌찌찌찌 하는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요. 전에 저희가 비교 동영상을 만든 적도 있는데 스마일이 훨씬 고요한 상태에서 잠잠하게 수술이 이루어지죠. 제가 10년 전에 받을 때 응, 오징어 응. 타는 냄새 얘기를 했거든요. 그 그 친구들이 너 오징어처럼 생겨서 나는 거라고. 못생겨서 나는 거라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장동건이 수술 받아도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날 거예요. 댓글에 라섹 받았는데 음. 시력이 나빠졌다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시 재발, 근시 퇴행이 시각적인 합병증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죠. 시력이 처음엔 잘 나왔는데 다시 예전 상태로 일부 복원되는 근시가 재발하는 확률은 모든 굴절 수술 환자에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술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쭉 놓고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보는데 그게 개인적인 성향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게 제일 흔하고 두 번째는 수술의 방법에 달려 있어요.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재발률이 달라지는데 똑같은 사람에서 라섹을 했을 때와 스마일을 했을 때와 라식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렌즈 삽입까지 보자면 재발률이 가장 높은 게 라섹, 그 다음이 라식, 그 다음이 스마일, 그 다음이 렌즈 삽입 수술. 라섹은 아무래도 수술 도중에는 합병증이 안 생긴다고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그게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라섹은 재발률이 가장 높아요. 이게 10년 전 만화고 네, 10년 네. 전 댓글이다 예, 보니까 예. 저희는 이미 스마일 프로를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통증, 네. 선글라스 쓰는 거, 네. 오래 안 보이는 네, 거 네. 이런 걸 걱정하는데 네, 우리는 좀 귀엽네요. 그러니까 왜 저런 고민을 하지? 지금은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그죠? 스마일 프로 하면 빨리 회복되고 선글라스도 필요 없고 재발 가능성도 거의 없고 건조증도 굉장히 적게 생기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선택에 저게 없었기 때문에 14년에도 스마일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만큼 많이 왕성하게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환자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알았으면 스마일을 했으면 고생을 좀 덜 했겠죠? 그런 만화를 스마일을 한 사람이 한번 그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아무리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도 의사가 얘기할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나 이런 감정과 환자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뭐 유튜브를 보면 그런 자기 스마일 아니면 스마일 프로 이후에 후기를 막 올리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걸 보면서 아, 환자분들이 저럴 땐 저렇게 느꼈구나 그런 걸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긴 하지만 만화로 그리면 조금 더 아마 좀 더 실감나게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마 그런 걸 하나 그리면 좋겠다 싶네요. 네. 제가 잘 찾아서 네.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